개발자들이 코딩하고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하고 이런 시간이 전체 프로젝트 시간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90%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데 핵심은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낮추는 거고, 제일 좋은 방법은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확 줄여버리면 훨씬 빨라지는, 대신에 그 퀄리티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AI를 붙인다는 거예요. 요즘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잡 디스크립션들을 보면 다 하나로 통합되는 추세예요. 예전에 프론트 엔지니어, 백엔드 엔지니어였으면 요즘 프로덕트 엔지니어. AI가 들어오면서 붕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버티컬한 태스크들은 AI가 훨씬 잘해요. 내가 이것만 잘해서는 AI에 대체되겠는데 가 되면서 사실 사람은 더 넓은 역할을 하도록 요즘 강요받고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총재입니다. AX의 코리아 운명에 달려있다 시리즈, 이번 두 번째 시간인데요. AX를 잘하는 회사, 그리고 잘 못하는 회사, 결국은 AX를 잘해서 적은 인력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회사가 그렇지 못한 회사를 없애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지금 그런 위기감이 있는데요. 그 역할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를 저희 두 번째 시리즈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원지랩스의 곽금봉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저희 사실 처음 뵙는 거는 아니고 작년에 뵀었는데 그때 저희가 표어가 8명이 800인분을 해내는 회사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야기 나눌 때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좀 보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지금은 몇 명입니까? 지금도 8명입니다. 아, 그대로 8명이요? 계속 사업이 발전하고 있을 텐데 일손이 안 부족하세요? 요즘에 이제 그때에 비해서도 또 툴이 너무 좋아져서,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더 올라가서 사실상 병목은 저 하나고 더 뽑으려면 대표를 더 뽑아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도 너무 다 잘 돌아가고 구성원들도 전혀 번아웃 오는 구성원 없이 야근도 그렇게 요즘에 많이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네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제가 병목인 거죠. 항상 리뷰 요청하고 하고 이런 의사결정이 제가 제일 병목이라서 충원 계획을 아예 다 없앴고, 어떻게 하면 제가 이걸 다 매니징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쪽이 요즘 제일 고민이긴 합니다. 원지랩스가 8명이 예전에는 80명분 일을 했다고 하면 이제 툴도 더 좋아지고 거의 800인분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대체 어떻게 AX를 적용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한 명 한 명이 AI 툴들을 잘 써서 본인 스스로를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8명이 모였을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식으로 진행 중인 거고요. 요즘 AI 툴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잖아요. 이거를 다 캐치업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협의체요? 저희는 8명이서 사실 거의 매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버전 나왔는데 이거 봤냐? 이거 써봤는데 진짜 좋은 것 같다. 적어도 8명이서 계속 센싱하고 있는 시장의 뭔가 트렌드들을 계속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요. 일하기도 바쁜데요, 사실. 그렇죠. 대표가 뭐를 가지고 와서 이거 한번 써보세요가 아니고, 이게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저희가 항상 최신 기술을 알면서도 그거를 바로바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원지랩스는 보면은 마이타로나 점성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관련된 서비스들 AI를 접목시켜서 B2C로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또 그 B2B로 공급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교육 쪽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세 가지를 고작 8분이 다 하고 계시는데 지금 셋 중에서 어디가 제일 잘 돼요? 저희는 요즘에는 B2C에 조금 더 중심을 두고 있고요. B2C도 점성술 쪽을 확장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의 사주 타로를 하다가 미국의 점성술이랑 이쪽을 확장하는 거, 그다음에 유럽이나 일본으로의 확장,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쪽으로는 요즘에 전화 쪽을 하고 있어요. 전화요? 네, 그래서 전화사주, 전화타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실제로 전화를 거는 점성술 상담,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나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AI가 전화를 걸어요. 사람이 거는 게 아니라 AI가 걸어요. 그러면 전화번호 남기고 상담 신청을 누르자마자 5초 안에 AI가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으면 거기서 상담이 진행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전화 쪽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전화 쪽을 하다 보니까 새롭게 열리는 게 전화로 연애 코치를 한다거나 재회 상담을 한다거나, 원래 기존에 있었던 전화 상담 쪽을 또 AI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들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보면 줌 회의할 때도 링크 복사 누르면은 미국은 진짜 다 전화번호가 돼 있잖아요. 워낙 땅덩어리도 넓고 이 시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 같이 접속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는 건지 전화가 항상 여전히 붙어 있던데,
그게 전화가 아직 먹힌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전화가 잘 되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전화를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화가 와서 전화로 대화하면 되다 보니 텍스트 타이핑하고 이런 것보다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40대 이상 분들은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어서 네, 그래서 좀 연령층이 높은 점술 상담은 요즘에 전화 쪽을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있는데 꽤 괜찮은 편이에요. 서비스 런칭을 하고 그때만 해도 다 젊은 사람들만 했을 거잖아요. 그것도 앱으로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만 하는 서비스였는데 장년층으로 확장해가면서 전화로 확장해가면서 해외로 확장해가면서 이걸 지금 몇 개월 사이에 계속적으로 서비스 확장을 하고 계신데 또 B2B랑 교육도 하고 있으면서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거는 보통은 이렇게 서비스가 확장된다고 하면 기존에 돌아가는 거는 원래 맡고 있던 사람이 그걸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서비스를 확장할 때는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미국 진출합시다. 미국 시장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전화 진출합시다. 또 다른 사람이 전화 쪽 맡고 이렇게 계속 사람이 늘어가야 되는데 지금 원래 하고 있던 것들은 다 자동화시키면서 사람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퍼레이션 코스트를 낮추는 게 또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LLM들이나 AI가 이런 자동화하는데 또 워낙 잘 쓸 수 있다 보니까 저희는 운영 공수가 다른 회사 대비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남은 이제 인력과 리소스를 또 신규 제품 만드는 데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돈을 벌고 돌아가는 프로젝트가 있으면서도 계속 신사업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여력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버는 프로젝트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많은 사람이 거기에 달라붙는데 원지랩스는 돈이 되는 프로젝트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건 이미 자동화됐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장하는 것도 신규 아이템을 내고 신규 백로그를 추가하고 이 서비스도 그냥 이렇게 묵히는 게 아니고 점점 개발을 하면서 신규 프로젝트도 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했던 반복적인 일은 기계한테 맡기고 사람은 계속적으로 창의적이고 새로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좀 이렇게 비밀일 수도 있지만 네네, 저희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 안에 어떤 기술들이 들어갔고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보는 게 훨씬 더 좀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가 저희 마이타로 디자인이에요. 개발자분들이랑 이 앱 만들고 이럴 때 항상 이렇게 설계해 오셔서 저희한테 보여주시거든요. 이게 피그마고 이제 모든 뭐 개발자 디자이너 분들이 가장 익숙한 툴이고 네, 지난주에 저희가 런칭한 기능이에요. 마이타로에도 이런 컨텐츠들이 이제 몇백 개가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몇백 개가 됐다고요? 그렇죠. 계속 자동화해서 만드니까 그래서 이제 검색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드디어 검색을 해야 된다. 이제 리스트로만으로는 컨텐츠가 너무 많다. 라고 해서 이제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통적으로 일하는 방식과 굉장히 다른 점들이 많아요. 일단 검색창이 요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마이타로 받아보시면 이제 검색창이 생겼을 거예요. 아, 원래는 저기 부분이 없었던 거군요. 그냥 리스트고 카테고리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런 티커들이 돌아가요. 헬퍼들이 이렇게 이걸 검색해보세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고 그다음에 검색 필드를 누르면 이렇게 뜨죠. 여기도 이 티커가 돌아가고 많이 찾는 검색어, 실시간 인기 운세, 검색하면 이런 최근 검색어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검색창이 없었을 때는 지금 보여주시는 저 많이 찾는 검색어 요거는 아예 없었겠네요. 요 화면이. 그렇죠. 이 화면도 새로 만든 거고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면서 리뷰가 몇 개고 지금 순위가 몇 순위고 여기 카테고리가 뭔지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제 이걸 눌렀을 때는 상세 페이지로 이렇게 가는 이런 플로우고요. 여기서 특이한 점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모든 거를 UX 디자이너가 다 해요. 검색 필드 문구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5초에 한 번씩 롤링 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실시간 운세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 라든지 혹은 밑에 보면 검색 정책도 짜요. 그래서 검색을 할 때 이거를 기반으로 매칭하는 키워드 기반으로 검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부분 일치는 되되 키워드 분리는 할 필요 없다. 이런 것까지 UX 디자이너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역할 자체가 중간에 원래 PM 혹은 기획자라고 하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PM이 우리는 마이타로에 검색 기능이 필요하다.
정도를 의사결정하는 쪽에 가깝고요. 세부 정책들은 전부 다 UX 디자이너가 다 짜는 거죠. 저희 앱 개편할 때 기획하시는 분이랑 UX, UI 디자인 하시는 분이 같이 항상 오셔서 요거를 보여주시면서 그림이나 아니면 배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면은 UX 디자인 하시는 분이 대답해 주시고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저 페이지는 필요 없지 않아요? 저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기획하시는 분이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 큰 회의할 때는 그 위에 PM분이나 팀장이 같이 오셔갖고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와서 바꾸시면 안 돼요. 그 세 명의 역할을 UX 디자이너 혼자 다 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프로젝트에 걸린 시간을 다 트래킹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놀라웠던 게 개발자들이 코딩하고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하고 이런 시간이 전체 프로젝트 시간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뭐예요 90%? 90%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예를 들면 스테이크홀더가 뭘 얘기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럼 기획자들이 정책 정의하고 정책 정의한 걸 리뷰하고 이게 UX 디자이너 갔다 오면 그건 안 된다는데요. 그러면 스테이크홀더 다시 갔다 오고 그게 90%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데 핵심은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낮추는 거고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낮추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왜 그걸 그렇게 여러 명이서 나눠서 했던 거예요? 그거는 일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혹은 트렌드이기도 한데요. 예전 트렌드는 좁고 깊은 전문성이었어요. 그래서 뭐 UX 디자이너 중에서도 뭐 어떻게 나뉘고 UX 라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컨텐츠 디자이너가 있고 무슨 디자이너가 있고 개발자들도 뭐 리액트 개발자가 있고 뷰제이스 개발자가 있고 이렇게 하나의 전문성에 깊이 파는 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채용 시장의 트렌드였고 나는 그러면 이거를 파겠다라고 정해서 깊게 파는 것들이 트렌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소 뭐 프로젝트 하나 한다라고 하면 뭐 프론트 뭐 앱 개발자 한 명, 웹 개발자 한 명, 앱도 뭐 안드로이드 개발자 한 명, iOS 개발자, 웹 개발자, 서버, 인프라, 뭐 디자이너 하면 아무리 작은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뭐 팀이 한 8명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트렌드가 AI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붕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버티컬한 태스크들은 AI가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딱 리액트만 놓고 본다, 리액트 JS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 AI가 더 잘 짤 거예요. 그러니까 UX 와이어프레임만 놓고 본다, AI가 더 잘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버티컬한 게 위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내가 이것만 잘해서는 AI에 대체되겠는데 가 되면서 사실 사람은 더 넓은 역할을 하도록 요즘 강요받고 있는 거죠. 근데 넓은 역할을 했을 때 굉장히 큰 장점이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확 낮아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요즘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잡 디스크립션들을 보면 다 하나로 통합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냥 뭐 예전에 뭐 프론트 엔지니어, 뭐 백엔드 엔지니어였으면 요즘 프로덕트 엔지니어. 그냥 프로덕트를 만드는 사람이다가 되는 거죠. 디자이너들도 무슨 디자이너가 아니고 프로덕트 디자이너. 뭐 이런 식으로 다 합쳐지고 있는 게 트렌드예요. 그게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예를 들어 넷플릭스 직무 설명서 이런 데 들어가면 정말 세분화돼서 올라와 있으면 그게 더 멋있어 보였잖아요. 이 회사는 이렇게 세분화돼서 이 각각의 역할을 잘 정의해 놓고 있구나. 이런 회사는 얼마나 사람들을 잘 뽑고 사람들을 잘 적재적소에 배치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 트렌드가 또 반대로 완전 반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AI를 활용을 해서 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아예 혼자 해버리니 서로 대화할 필요가 없고 한 사람이 빠르게 일을 진행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변화됐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사례로 돌아가면 이런 검색 정책이 안 해본 UX 디자이너가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GPT가 달려있으니까 GPT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데 검색 정책 어떻게 하는 게 맞겠냐. 그럼 그런 거 해서 이제 넣어놓고 그래서 최종 리뷰는 개발자들이랑 이제 PM들이 해주긴 하니까 거기서 본 피드백을 이제 적용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아예 검색이라는 큰 기능을 넣는데도 UX 디자이너 한 분이 다 하신?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게임이긴 하지만 요 디자이너, UX 디자이너가 원지랩스에서 처음 커리어를 시작한 1년 조금 넘게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근데 저거 다 하신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차랑 이런 것들과는 또 별개다. 그러니까 빨리 배우실 수 있는 분이면 굉장히 빠르게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게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개발하시는 분들은 MVP라는 개념에 좀 익숙하실 텐데 최소 기능 요건을 정의하는 그래서 작게 일단 나가보고 유저 반응 보면서 점진적 개선을 하자. 린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크로스 해킹의 핵심이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 이거는 전혀 MVP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검색 기능 넣는다라고 하면 이런 티커가 뭐가 필요하냐.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 얼마나 누를 줄 알고 여기에 안내를 넣냐. 심지어 이 티커도 애니메이션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돌아가려면 이거를 운영하는 운영 툴도 있어야 돼요. 이거를 또 바꿔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실시간 인기 운세가 지금 필요하냐. 일단 사람들이 검색 쓰는 거 보자. 혹은 뭐 여기에 이런 아이콘 이거 넣으면 전환율 얼마나 좋아지냐. 사실 이런 요소들이 MVP 단계에서는 다 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배지가 지금 중요하냐. 이런 배지 하려면 또 API 만들고 이거 다 계산하고 추가 스펙인데 이것도 MVP 관점에서는 다 빠지는 거예요. 불과 1, 2점 전만 하더라도 다 MVP 단위로 개발을 하니까요. MVP 관점에서는 전혀 잘리지 않은 완전 풀 스펙의 검색 기능인 거예요. 기존의 MVP나 린스타트업 정신을 얘기했던 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였잖아요. 그러니 괜히 쓸데없이 시간 들여갖고 다 만들어서 내보낸 다음에 이거 이 길이 아닌가벼 한 다음에 취소하려고 하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조금만 최소 요건만 갖춰서 일단 한번 시장에 내보고 반응을 보고 결정해였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다 완성해서 내보낼 수도 있는.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요 디자인 리뷰를 4월 1일에 했고 개발을 4월 2일에 했고 출시가 4월 3일에 됐어요. 진짜요? 4월 3일에 전체 스펙이 나왔고 4월 3일에 같이 테스트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여전히 배포하기 전에 테스트는 해봐야 될 거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이게 잘 동작하는지. 그 테스트가 전체 시간 중에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MVP로 자르면 테스트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포가 잦아지면 배포 전에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하루 만에 개발해서 어차피 하루 만에 나가는데 뭘 자르냐. 잘라봤자 어쨌든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게 또 번거롭기만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스펙이 다시 합쳐지는, 그래서 하나의 팩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유저가 좋아할지를 설계하는 것들이 좀 핵심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UX 디자이너분이 그거를 설계하면서 어디까지 하냐면요. 보통 전통적인 이런 로그 설계나 이거가 가면 전환이 뭐가 올라가고 그래서 판매가 어디서 늘어나고 이런 실험 설계도 UX 디자이너가 다 하는 거예요. 할 줄 아세요? 1년 되셨다면서요? 그거를 이제 GPT랑 하는 거죠. 만약에 이 검색 기능이 들어와서 전환율이 높아지려면 어느 부분을 봐야 될까? 어떻게 실험 설계를 해야 될까? 로그를 어떤 단계에 어떤 로그를 심어야 될까? 로그 심을 때 텍소노미라고 해가지고 이벤트 명을 명명하는 정책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아니면 이벤트가 중구난방이 있으니까 이벤트 리스트 찾는데 다 사람들이 시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명을 잘 정돈된 그 텍소노미를 정하는 게 중요한데 요즘 그 텍소노미도 UX 디자이너가 짜요. GPT랑 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체 배포를 UX 디자이너가 총괄을 많이 해요. 테스트 케이스라고 해서 쭉 해서 이게 다 동작하는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도 UX 디자이너가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해요. 그러면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8명이 한 팀인 곳도 있겠지만 크지 않은 곳들은 한 명이 여러 역할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한 명이 여러 가지 역할을 맡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총괄하라고 시켜놓으면은 지금은 GPT랑 대화한다면서요. 예전에는 이거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저 우리나라에서는 PM이 많이 했어요. 보통 경험이 많으신. 그래서 PM이 거의 다들 잡부라고 부를 정도로 그냥 개발 디자인 빼고 다 하는 사람이 사실 PM이었던 거죠. 그래서 PM의 역량에 따라서 프로젝트 생산성이 확확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PM이 텍소노미 짤 줄 모르고 실패하면 개발자들이 계속 이제 텍소노미 안 가지고 오냐 뭐 하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러면 또 공부하고 구글링하고 배우고 이게 한참 걸리는 거죠. 그럼 테스트 케이스 갖다 주세요. 그럼 테스트 케이스 짜는데 한참 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PM이었고 저희는 이제 PM을 어떻게 보면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서 이제 뺀 거죠. PM 역할을 이제 GPT나 AI가 대신 해주고 개발자가 원래 전통적인 PM 역할을 많이 가져가고 디자이너도 많이 가져가고 이제 중간에 커뮤니케이션 스텝이 하나 완전히 빠진 거죠. 그래서 PM은 오히려 사업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사업적 웃긴 의사결정들을 많이 하고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이 그냥 개발을 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QA도 사실 있는 회사들이 많죠. 이제 테스트하고 QA도 이제 완전 다 빠진 거죠. QA가 디자이너와 개발자의 몫으로 들어간 거. 테스트 케이스 짜는 것도 UX 디자이너가 AI랑 테스트 케이스 어떻게 짜야지 이게 버그가 없을 거냐 짜고 개발자들이랑 같이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고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배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QA의 복잡도는 이렇게 지수승으로 증가해요. 예를 들면 기능이 2개가 나왔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을 때 동작하는가, 이거 했을 때 동작하는가, 이거 동작하는가, 그 다음에 둘 다 했을 때 동작하는가 이런 식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많아지면 나가야 되는 기능이 복잡도가 엄청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포를 잘게 쪼개고 조그마한 기능이 많이 나가도록 하면 사실 QA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하루 이틀마다 한 번씩 배포를 하다 보니까 QA의 난이도도 많이 낮춘 거죠. 아, 그래서 요새 막 AI 브라우저 이런 거 깔면은 하루에 한 번씩 맨날 업데이트하고 뭐 노션도 요새 보면은 켤 때마다 업데이트 하는데 배포가 잦아야 돼요.
그게 전체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줄여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생산성 향상의 키는 사실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프론트와 디자이너와 백엔드와 QA, 뭐 PM 등등등이 다 모여서 프로젝트를 하면 이 스펙이면 적어도 몇 달 걸려요. 정책 세우고 정책서 오는 데만 몇 주 걸리고, 네, 그러면 정책서 리뷰하고 이게 된다 안 된다, 뭐 개발 뭐 리뷰하고. 근데 이게 사람을 확 줄여버리면 훨씬 빨라지는. 대신에 사람이 줄였을 때도 그 퀄리티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AI를 붙인다는. 이거를 예를 들어 갖고 왔을 때 또 최종적으로는 대표님이 보시고 오케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들어가서 리뷰를 같이 했었고요. 점점 제가 리뷰할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많았었는데, 이런 프로젝트가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나가는데 3일 걸린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 스펙이. 그럼 저희 일주일이면 이것보다 작은 프로젝트는 훨씬 더 많이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프로젝트만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 시기에. 이제 다들 다른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그럼 저희는 1년에 이런 것들을 몇백 개 한다는 얘기거든요. 몇백 번 사이클을 돌면 디자이너가 가지고 올 때 제가 무슨 말 할지 알아요. 개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AI도 학습이 되는 거기도 하지만 프로젝트 개수가 늘어나면서 역량도 많이 쌓여서 점점 더 잘하는 팀이 되는 거죠. 스타트업의 인재들이 요새 보면은 대기업의 인재들보다 더 빨리 성장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은 혼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경험도 빨리 축적되고, 근데 그거를 더 비약적으로 시간을 단축시켜서 10번 경험하던 거를 100번 경험하게끔 만드는 거군요. 그래서 원지랩스 구성원들이 가장 만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역량 강화, 본인의 성장인 거죠. 왜냐면 프로젝트를 1년에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1년 전이랑 돌아봤을 때도 내가 할 줄 알게 된 게 굉장히 눈에 띄게 많아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구성원들이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또 UX 디자이너 분도 UX 디자인만 강화되는 게 아니라 PM 역할도 난 할 수 있고, 개발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요거가 일단 사례가 하나였고요. 이거는 저희가 요즘에 또 하고 있는 신규 프로젝트예요. 이거 안 나간 건데도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곧 나갈 거라서. 이 프로젝트는 일단 프로젝트 설명부터 좀 드리면 멘탈 헬스케어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하는 이제 AI인 거죠. 점성술에서 전문적인 것까지 가네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랄지 아니면 가족 심리 상담 아니면 내면 아이 치료 뭐 등등 이런 심리 치료 기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잘하는 상담사 분들을 찾기도 어렵고 예약도 어렵고 또 엄청 비싸요. 그리고 이걸 한번 받아보면 자주 가야 일주일에 한 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이거는 잦은 피드백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거는 AI가 너무 잘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그 점술로도 상담을 해주니까 저희가 또 새로운 버티컬 프로덕으로 이제 그 이너풀이라는 멘탈 헬스케어 프로젝트를 하고요. 내면 아이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메인으로 하고 미국 먼저 출시하고 이제 한국에 출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서치 할 게 많은 거죠. 미국의 멘탈 헬스케어 프로젝트를 출시하려면 개인정보 이슈도 있고 이게 우리가 치료제라고 얘기해도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의료랑 관련이 돼버리면은 단어 선택이나 광고할 때 어디까지 우리가 얘기해도 되는지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위반 잘못하면 엄청 난리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리서치를 사람이 원래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뭘 지켜야 될지.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딥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썼죠. 딥 리서치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걸릴 리서치를 진짜 하루 만에 다 끝내요. 그래서 방향성을 저희는 치료제 쪽이 아니고 이제 보조수단 쪽으로 잡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거기서도 벌써 몇 주를 아끼게 됐고 방향을 잡았으니까 와이어프레임 디자인을 하자. 그래서 드디어 PM이 일을 해요. 원래 PM이 이걸 완전 제로 투 원 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걸로 그린 거예요. 이게 다 그 PM이 그린 거예요. 디자이너가 그린 게 아니고. 디자이너 없이? 이거는 디자인이 아니에요. 와이어프레임이에요. 디자이너가 없는데 디자인이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저희 디자인은 훨씬 더 예쁘게 나오고 이거는 와이어프레임인 거예요. 네, 심지어 이게 데모 누르면 작동도 해요. 이게 이제 비즐리라는 AI 툴이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혹은 벤치마크를 찾아요. 예를 들면 제가 뭐 티타임즈 벤치마크를 찾았다. 라고 해서 뭐 이런 걸 찾잖아요. 그럼 이거를 캡처를 이렇게 해요. 비즐리로 가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스크린샷 잡았던 거를 업로드를 하고 이거랑 유사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convert to design, 내가 지금 가지고 온 스크린샷을 디자인으로 만들어 달라 라고 요청을 하면 얘가 이거를 보고 이제 UX 디자인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해준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을 요청해도 되고 스타일 바꿔도 되고 아니면 보드에 추가해 달라고 하면 얘가 이제 편집 가능한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굳이 디자이너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PM들이 이제 레퍼런스를 잘 찾아가지고 여기서 이것 따고 여기서 이것 따고 이걸 좀 바꾸고, 그래서 벤치마킹 기반으로 많이 하던 앱 개발들이나 앱 디자인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와이어프레임을 빨리빨리 짤 수 있게 된 거죠. 어차피 이런 거 개발하거나 할 때 항상 물어보는 게 레퍼런스 뭘로 할까요? 어떤 거 보고 오셨어요? 요거랑 비슷하게 할까요? 하시면서 보여주시고 이 느낌 살려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캡처해 갖고 올려주면은 제가 그렇게 만들어 주니까 여기서 그냥 좀만 바꾸면 되는 거군요. 맞아요. 테마도 마찬가지로 웹사이트 주소 넣으면 그 웹사이트의 테마를 다 가지고 와줘요. 그래서 이 느낌으로 적용해줘라고 하면 그것도 다 적용이 돼요. 그런 식으로 짜다 보니까 전체 와이어프레임을 짜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진 거죠. 그럼 앞단의 설계는 GPT랑 딥리서치한테 어떻게 만들면 될지 물어보고, 레퍼런스 조사도 딥리서치가 다 해주고, 그 찾은 레퍼런스에 들어가서 주요 화면들 캡처해서 비즐리로 넣어가지고 와이어프레임 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기존에 했었던 리서치하고 와이어프레임 짜고 이런 속도가 굉장히 단축되는 거죠. 다른 데 같았으면 PM이랑 지금 UX 디자인 하신 분이 아까 그 검색어 만드는데 한 달째 일하고 계셨을 텐데, 지금 이미 UX 디자인 하시는 분이 검색어 출시 다 하셨고, PM은 지금 해외에 새로운 서비스 만드는 거 벌써 기획 다 하셨네요. 맞아요. 비즐리로 이렇게 하면 심지어 이런 것들이 다 뭐 피그마로 컨버트 하거나 다 보낼 수 있어요. 이거를 뭐 아예 PNG로 뽑을 수도 있고 피그마로 보내가지고 아예 디자이너한테 바로 전달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예전에 본인이 혼자 하셨을 때랑 비교하면 지금 디자인 그 틀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잡혀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받아서 UI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작업하실 때도 예전보다 훨씬 편하시겠네요. 맞아요. 훨씬 편한 거죠. 많이 잡혀 있으니까 훨씬 편하고요. 저희는 샤드CN이라는 디자인 컴포넌트들을 쓰거든요. 여기는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디자이너들이. 그 컴포넌트들이 다 모여져 있는 그런 디자인 시스템이고, 구글의 머테리얼 디자인 같은 거죠.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이 컴포넌트들이 코드가 이미 다 있어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코드랑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디자이너가 이거를 갖다가 쓰면 프론트엔드 코드는 안 짜도 되는 거예요. 개발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죠. 이 컴포넌트 이름만 주면 그거를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와이어프레임을 짜고, UX 디자이너는 이런 샤드CN이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보고 적절한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와서 색상만 놓고 배치만 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리소스도 확 주는 거죠. 예전에 이거 하나하나 일러스트로 디자인하고 뭐 그렇게 했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러면 이미 나온 디자인 시스템이 코드가 있으니까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우리가 이 디자인 시스템 쓰고 있고 피그마 여기 있으니까 이제 코드 짜줘 라고 커서가 하면 커서가 피그마 보고 디자인 시스템 보고 이제 커서가 다 짜주는 거죠. 잘 연결만 시켜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바이브 코딩 요즘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개발 쪽에서 바이브 코딩을 일부러 굉장히 독려하고, 코드를 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직접 코드 치는 건 이제 너무 위험하다. 위험하다요. 직접 코드 치는 건 너무 위험하다. 너가 AI보다 더 잘 짤 수 있냐. 그래서 우리는 잘 가이드를 주는 거. 어떻게 하면 AI가 더 잘 짤 수 있을지. 만약 AI가 이상한 코드를 냈다면 우리가 어떤 가이드를 안 줬기 때문에 그렇게 짰는지를 고민해 보라고요. 이게 잘못 짰네 하고 지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이드를 주면 얘가 제대로 짤까. 이번에 이 프로젝트 할 때도 우리는 바이브 디자인, 아예 바이브 프로토타입 이거 다 만든다. 더 이상 개발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AI한테 일을 잘 시키는 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트레이닝하면서 제품을 만드는 거죠. 보통 예를 들어 후배랑 같이 일을 한다고 해도 후배한테 이런 거 시켰는데 후배가 조금 못 해왔어요. 그러면 아유 답답해, 내가 그냥 고치고 말지 하시는 분이 있고, 후배한테 다시 주면서 요렇게 한번 바꿔서 갖고 와봐 라고 하면 후배가 더 좋은 결과물을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자기가 계속 바꾸기 시작하면 후배가 발전이 없잖아요. 후배를 어떻게 하면 잘 쓰게 만들 수 있을지 자기도 트레이닝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후배도 실력이 늘고, 그러니까 원지랩스 같은 경우는 AI가 일을 잘하게끔 나를 갈고 닦으면 나중에 AI는 훨씬 더 생산력이 올라갈 거다. 나는 2배, 3배, 4배로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지금 방법을 쓰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면 좀 SaaS와 AI 애지어 서비스를 총망라해서 최대한 잘 쓸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론을 지금 택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래서 일을 하면 할수록 AI한테 일을 주는 역량이 강화되는, 그게 핵심인 거죠. 그래야지 AI로 대체되는 게 아니고 AI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니까요.